오늘 저희 그 주제가 이제 뭐 해외 ETF를 고르는 뭐 3단계라고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아봤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나스닥 100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가장 미국을 대표하는 어떤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할 때 어떤 점이 그 매력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을 투자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나스닥 100 ETF라는 상품들인데요. 나스닥 100 ETF라는 것들은 나스닥에 상장된 그 시총상위 10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 ETF를 한마디로 정해드리면 초우량 혁신 기업들의 가장 쉽게 투자하는 방법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초우량 기업이라는 개념들이 사실은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 수가, 주식 수가 보니까 한 3,300개 종목들이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100개라 그러면 1, 2, 3등, 3%입니다. 사실은 1, 2, 3등에 투자한다 그러는 것들은 굉장히 초우량 기업들이고요. 애플의 시총 규모를 봤더니 3,000조 정도 되더라고요. 3,000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총 대비해서 애플 시총들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코스피 시총이 지금 얼마였죠? 한 2,500조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애플 한 종목만 투자하더라도 초우량 기업들이라는 것들이 인지가 그렇죠. 바로 되실 네.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이 이제 혁신 기업들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그 나스닥 ETF를 혁신 기업들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안에 업종들을 비교해 보시면 IT 비중들이 한 45%로요. 나스닥 100 ETF가 결국 IT 혁신 기업들을 다 담고 있고요. 종목을 보시더라도 빵이나 뭐 마가라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뭐 이런 종목들,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뭐 이런 것들 예. 전부 다 담고 있어서요. 이 종목들만 보셔도 다 아는 종목들이 혁신 기업들의 종합 선물 세트라 이런 것들이 다 개념들이 오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그 쉽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100개 종목들을 개별 종목들로 하나씩 산다면 한 주씩 이렇게. 예, 한 잔씩 100개 종목을 산다면 한 주씩 사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 굉장히 좀 피곤하겠죠. 피곤하죠. 예, 그리고 밤에 시간도 굉장히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10개 종목만 사더라도 원화로 다 환산을 해보니까 1,3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예. 100개 기업들을 매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4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국내에 상장된 나스닥 100 ETF를 보니까 한 주당 가격들이 10,000원에서 10만 원까지 다양하더라고요.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다가 나스닥에 상장된 100개 기업들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요.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뭐 국내에 상장된 나스닥 100 맞습니다. ETF도 있고, 아니면 해외,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이나 뭐 아니면 다른 데도 있겠죠. 네. 해외 시장에 상장된 나스닥 100 ETF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똑같은 지수에 대한 ETF면 뭐 똑같이 움직일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걸 투자하는 게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더 좋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쨌든 기초지수가 나스닥 100이기 때문에 이게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간에 기초지수가 같다 그러면은 상품의 수익률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거래를 하셔야 되고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은 한국 거래소에 거래를 하셔야 되고 예. 해외에 상장된 것들은 미국에 있는 나스닥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 거래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거래 편의성이라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가 어쨌든 비용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고요. 그렇겠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세금이라는 문제가 있을 텐데요. 뭐 거래 편의성들은 말 그대로 국내에 투자하게 되면 국내 주식처럼 뭐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그대로 거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여기에 상장된 해외에 상장된 ETF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시간으로 보면 서머 타임일 때는 10시 반부터 새벽 5시 사이에 거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하겠죠. 그리고 통화 면에서도 보게 되면 국내에 상장된 ETF 같은 경우는 원화 거래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해외에 상장된 것들은 달러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됩니다. 예. 당연히 이제 환전 비용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매매 수수료, 이제 거래 수수료라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국내보다는 당연히 해외 쪽들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 측면에서도 해외에 상장된 ETF가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들이 이제 세금 부분들이라는 부분들인데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세로 부과가 돼가지고 15.4% 그렇죠. 과세가 되고요. 예. 여기에 상장된 ETF 같은 경우는 22%로 양도소득세로다가 과세가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보면 당연히 국내의 배당소득세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들은 이제 그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는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합산하기 때문에 거액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효세율이 그러니까 세후 수익률들이 40%가 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로 22%로 비싸긴 하지만 사실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거액자산가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실효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VIP 고객들은 이쪽을 이용하시는 것들이 여기 ETF를 이용하시는 것들이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국내 ETF를 좀 무조건 좀 뭐 어떤 활용 절세 포인트가 없느냐라고 하실 때 가장 먼저 얘기되는 것들이 이제 IRP나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게 되시면 비과세나 아니면 절세 이연 효과가 있고요. IS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절세 계좌를 이용하게 되시면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고 세율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ETF는 안타깝게도 이런 그 절세 계좌 연금이나 편입이 안 되죠. 예, 편입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편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들은 해외 ETF,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투자하실 때는 절세 계좌, IRP나 연금저축계좌나 IS를 이용하신 것들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거액자산가 VIP 고객들 같은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저촉이 된다고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여기 ETF를 활용하시는 건 좋겠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제 국내 쪽을 만약 투자를 하시려는 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세대적인 문제가 됐든 뭐 아니면은 밤에 나는 못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 쪽을 하시게 됐든. 여튼 국내 쪽에 상장돼 있는 나스닥 100 ETF를 투자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또 종류가 많아요. 맞아요. 여기서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HTS 상에서 조회를 해보면 나스닥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보면 상장된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상장된 종목들의 종목명들을 정확하게 보시고서 투자하시는 것들이 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목명을 봐야 된다?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나스닥 100 중에서도 나스닥 뭐 바이오 아니면 나스닥 헬스케어 아니면 나스닥 IT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기술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은 벤치마크가 기초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나스닥 100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상품들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나스닥 100이라고 하더라도 기초지수가 현물이냐 선물이냐에 따라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선물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코스피 현물에 투자하거나 코스피 200 선물에 투자하거나 사실 비슷한데 이 기초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선물 ETF 같은 경우는 투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물 계좌, 퇴직연금 계좌 이렇게 투자하시려고 그랬는데 선물 ETF를 계속 주문을 내시려고 하는데 주문이 안 들어가요. 아예 안 뜨더라고요. 예, 이제 그럴 때는 굉장히 종목 정보 볼 때 안 뜨더라고요. 당황하시는데 그럴 때는 이제 현물 ETF인지 선물 ETF인지를 확인하시는 것들이 이제 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포인트가 해외에 투자하시다 보니까 환이 오픈이냐 아니면 해지냐 이것들이 중요한데요. 환 해지 여부.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펀드명에 보면 H가 있다 그러면 환 해지가 되는 거고 H가 없다면 환이 오픈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펀드 이름 딱 검색하면 제일 마지막에 가로 해놓고 맞습니다. H 써 있는 게 이게 이제 환해지를 했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팁을 좀 드리면 과거에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주식이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 있고 환이 오르냐,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 같은 경우는 이게 둘 다 신경 쓰기 너무 어려우니까 환해지를 해서 자산의 가치 증식에만 좀 집중하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약간 조금씩 요즘에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환을 오픈하는 것들이 투자하실 때 약간 보험적 성격들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미국의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나 작년 같은 코로나 팬데믹들이 왔을 때 자산 가치는 이렇게 주룩 떨어졌거든요. 근데 달러 가치는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환을 오픈하면서 보험 역할을 한다. 상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일반 시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런 그런 금융 위기 상황에서는 환율, 달러를 가지는 것들이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들이 확산되면서 요즘에는 환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오픈하는 것들이 조금 더 일반화되는 그런 되고 있다. 이런 것들 특색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스닥 100 ETF가 환 해지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둘 다 지금 한국 시장에 성장이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중에서 본인이 좀 더 마음에 드는 쪽을 취사하면 된다. 이제 세 번째 단계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액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환액지를 한 나스닥 100 ETF와 안 한 게 있는데 환액지를 안 한 예. 국내에 상장된 ETF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것들도 한두 개가 아닐 것 같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스닥 100이 아까 이름 뭐 살펴보라고 하셨는데 나스닥 바이오도 있고 뭐 나스닥 IT도 있고 이름이 나스닥 100으로 똑같고 환액지 안 한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 중에서는 뭘 골라야 되나요? 그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차이는 없다.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간에 투자자들이 조금 더 편의성, 좀 좋은 것들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뭔가요? 싼 게 좋고요. 싼 게 좋다. 큰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싸고 큰 게 좋다는 얘기인데 싸고 큰. 싸다는 얘기들은 어쨌든 그 ETF도 펀드이기 때문에 운용 보수나 가끔 재반 그렇죠. 비용들이 수수료가 들어가요. 그 재반 비용들이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일반적으로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한국에 상장된 ETF는 워낙 쌉니다. 그러니까 0.07%가 거의 평균 보수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0.07%라고 하면 7BP라고 좀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시게 되면 1년에 비용들이 한 7,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7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금 더 싸니 비싼 일을 하는 것들이 거의 좀 무차별하다. 그런데 워낙 지금 싸다. 워낙 이렇게, 싸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 펀드의 설정 규모가 중요합니다. 설정 규모가 중요하고 거래량이 중요한데요. 설정 규모가 중요하다는 것들은 아무도 크다 보니까 거래량이 클 수밖에 없고요. 거래량이 크다는 것들은 결국은 호가가 다양하게 제공돼서 합리적인 가격들에 투자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ETF 매매를 좀 가끔 하거든요. 예. 트레이딩 영국에서 매매하는데 어떤 것들은 막 이렇게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거는 주문을 넣는데 체결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호가 거래량이 차이가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예.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네. 그 거래나 호가 차이들이 있고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큰 것들,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똑같은 상품이다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현재 가격들이 하나는 10,000원짜리가 있고요. 하나는 5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10,000원짜리가 좋아요, 50,000원짜리가 좋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10만 원을 투자하시게 된다면 10,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10주를 투자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50,000원짜리는 2주를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곱하기 해보면 다 똑같습니다. 10만 원으로. 근데 중요한 것들은 오히려 약간 거래 가격이 높은 것들이 유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그건 왜 드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ETF는 특이하게 호가가 5원 단위로 계산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00원짜리로 하게 되시면 10주를 하게 되시고, 그리고 50,000원짜리를 하게 되면 2주를 하게 되시는데요. 이게 호가 단위가 5원이다 보니까 10,000원짜리가 10장, 그러니까 15,000원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10,000원 다음 호가가 15,000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10주를 사게 되면 전체 금액들은 10,050원으로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그 5만 원에는 호가가 5만 원, 5만 5원이니까 이것들은 2주니까 5만 10원, 10만 10원에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주 사는데 10만 50원이고 얘는 10만 10원에 살 수 있는 거니까 40원만큼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뭐 싼 게 좋고 주수가 많아서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호가 단위 때문에 오히려 현재 가격이 높은 것들 상품들이 합리적으로 매매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계산상으로는 같아야 되는데 이게 호가가 5원 단위다 보니까 비싼 거는 좀 더 촘촘하게 호가가 있고 표현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유리한 가격에 본인이 매매를 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진다. 이제 거액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기관도 중요하고. 크게 사시는 분들은 뭐 그게 차이가 크겠죠. 맞습니다.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오늘은 나스닥 100 ETF를 예를 들어서요. 해외 ETF에 투자하는 3가지 단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3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